소프트웨어도 하나의 의료기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뷰노라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진단 솔루션들을 만드는 스타트업에서 CTO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정규현입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 뷰노가 발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다 또는 기술이다. 글쎄요, 기술 자체도 좀 더 개발될 여지가 많이 있지만 결국 기술이 제품으로 되고 서비스가 돼서 활성화되려면 또 그에 맞춰서 규제도 좀 프렌들리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두 가지 다 아직 할 일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의료 분야 AI에서 최고는 IBM 또는 뷰노이다. 그래서 뭐 IBM이나 구글 혹은 뭐 페이스북 뭐 등등 이제 큰 IT 기업들도 요즘 헬스케어에 관심이 많이 있고 특히 IBM 같은 경우에 의료 분야에서도 솔루션들을 좀 많이 만들어 오고 있는데 왓슨이라는 브랜드로. 근데 이제 약간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다르기는 하고요. 특히 뭐 구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도 지금 이미 만들어서 제품에 많이 가깝게 하고 임상 검증도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뭐 저희가 그렇게 뒤처질 것이 별로 없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면은 저희 제품도 충분히 글로벌하게 승산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나는 아프면 병원을 갈 것이다. 뷰노로 갈 것이다. 그거는 저희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로 오시면 안 되고요. 희망컨대 두 병원 중에 저희 솔루션을 쓰는 병원과 안 쓰는 병원이 있다면 쓰는 병원에 가고 싶겠죠. 다음 질문은 나는 학부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상경과를 갈 것이다. 컴공과를 갈 것이다. 뭐 저는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것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 생각하더라도 산업공학을 만약에 포항공대로 와서 그러니까 공대로 왔다면 산업공학을 또 택할 것 같은데요. 대신에 이제 산업공학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복수 전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뷰노에서 AI 개발을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의료진의 역할이다 또는 프로그래머의 역할이다.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둘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의료에 존재하는 문제를 잘 찾아주시고 정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임상에 어떻게 도입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잘 가이드를 주셔야 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제로 수집된 데이터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일종의 AI 엔진이나 솔루션 혹은 모델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드는 거라서 성공적인 의료 AI를 위해서는 이제 아주 잘 콜라보레이션 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앞으로 의료 분야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은 데이터 사이언스다 또는 생물학 분야이다.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요즘에는 아주 이제 제너럴한 툴이 됐기 때문에 사실 분야를 막론하고 사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결국에 그게 왜 그런지를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또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내고 이런 데는 여전히 기초 과학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은 뭐 한쪽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중요하다. 다음 질문은 뷰노는 네. 의료기기이다 네. 또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진료 행위,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그게 소프트웨어가 됐든 하드웨어가 됐든 이제 기본적으로 의료기기라고 바라볼 수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as a medical device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하나의 의료기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의료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인공지능의 블랙박스 문제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것도 이제 전문가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더 프렌들리하고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좀 더 빨리 도입이 되려고 그러면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개발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뭔가 결과가 다르게 됐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결국에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으면 그걸 보고 역으로 추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뷰노를 하면서 의학적 지식이 많이 늘었다. 네. 아직 하나도 모르겠다. 뭐
그런 말이 흔히 쓰는 말처럼 뭐 서답게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뭐 저도 의료에 대해서 거의 무지했는데 요즘은 이제 적어도 용어는 좀 많이 알아듣게 됐고 또 병원을 드나드는 게 거의 일상이라서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일상에서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으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해하게 돼서 사실은 의료 현장을 좀 더 잘 이해를 해야만 좀 더 그 상황에 적합한 어떤 결과들이나 제품이나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많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질문은 미래의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의사가 없어질 것이다. 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되게 위험한 질문인데 저는 미래에 그런 일이 언젠가는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언젠가라는 것이 아주 먼 미래, 거의 모든 직업이 사라질 그때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적어도 뭐 제가 사는 동안에는 능력 있는 전문가는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분들이 좀 더 이제 나은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저희가 이제 열심히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타트업 특성상 매일 변화하는 환경에 부담을 더 많이 느낀다. 네. 새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는데요. 처음에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새로운 걸 하고 설레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게 좀 계속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조금 그런 것도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 새로움마저 이제 약간 루틴한 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루틴하게 돼버리면 그것도 약간 좀 스트레스풀하고 또 그냥 좀 조용히 그냥 방에서 나 혼자 있고 싶고 뭐 이럴 때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업은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빠르게 성장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굳게 믿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도 호기심이 많고 배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욕심이 많은 친구들한테 창업을 권하고 있고 늘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새롭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 창업을 한다면 학부 졸업하고 일찍 하는 것이 낫다. 박사학위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 낫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기술 창업이라면 학위라는 것이 반드시 무슨 학위 그 자체로 무슨 권위를 주거나 뭔가 입증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결국에 뭐 내가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냥 결과로 만들어내고 학술지에 발표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본 자체가 앞으로 뭐 기술 창업을 하든 이제 살면서 어떤 새로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이제 그런 경험 자체가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는 학위를 권하는 것이고 그 학위 과정이 너무 길어지면서 이제 단순히 학위를 위한 학위를 해서는 전혀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특히 그리고 기술 창업을 하게 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빠르게 제품화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서 이제 시장에서 이런 인정을 받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기술 창업은 그 과정에서 이제 충분한 에비던스 그게 논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논문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기술 창업을 준비하는 포항공과대학교 후배들에게 네. 한마디 조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포스텍 출신 창업가들이 상당히 이제 끈기가 있고 또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평판들도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저는 아쉬운 게 이제 아무래도 졸업생이 적다 보니까 수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해서 이제 동문 간에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시너지를 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데 저는 이제 포스텍 출신들이 좋은 코파운더들도 많이 가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고요. 창업을 했을 때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손을 내밀 선배들도 이제는 하나둘씩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창업에 관심이 있고 또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용감하게 좀 뛰어들면 좋겠고요. 그래서 포항이 약간 상대적으로 세상이 빠른 변화에 대해서 조금 둔감할 수도 있는데 좀 학부 때나 이런 일부러라도 뭐 인턴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에 나가보든지 이런 경험을 의식적으로 좀 많이 쌓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또 본인만의 아이디어들이 또 많이 생길 거라서 그래서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또 선배들한테 연락하는 것도 좀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포스텍 출신들은 서로 충분히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용기를 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